가족을 공포로 몰아넣는 비명에 가까운 괴성. 약간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진짜 다른 개처럼 돌아버려요. 녀석의 분노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자신의 꼬리. 누구도 예상치 못한 설 전문가의 충격 진단. 이거는 그 어떤 트레이너가 와서 교육을 한다고 해도 고쳐지지 않아. 멈출 줄 모르는 꼬리를 향한 분노. 대체 무슨 사연인지 지금 바로 확인합니다. 엄마와 아빠 그리고 3살 난 아들 주한이까지 단란한 세 식구.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이 안 보이네요. 어딨죠? 이게 라이언 등라이언. 의자 밑에 몸을 숨긴 채 꿈쩍도 않는 녀석. 제작진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긴장을 한 걸까요? 조용하네요, 소심하고. 많이 낯설어가지고 사람이 많이 오니까 좀 당황한 것 같아요. 순둥순둥하게 생긴 가족의 반려견 라이언.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으니 오늘 촬영 만만치 않겠는데요. 잠시 후 조금은 경계심이 풀린 듯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제작진을 빤히 쳐다보더니 이내 어디론가 향하는 녀석. 제작진의 발밑으로 와서는 발냄새를 맡기 시작하는데 이 녀석 민망하게 좀 오래 맞네요. 양말을 너무 좋아해서 양말 좀 벗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양말. 네네. 잠깐만 하나 더 줄게. 하나 더 줄게. 일단 일단 주셔도 주고. 돼요. 주셔도 돼요. 한 개 더 사주러 와요. 오, 좋아. 이게 손님한테 이렇게 꼭 양말을. 신어주고 싶어서. 양말을 좋아해도 너무 좋아한다는 라이언. 그래서 이 집에 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양말부터 벗고 들어와야 한다네요. 그렇다면 혹시 라이언의 양말 집착 때문에 제보를 하신 건가요? 아니요, 양말 뺏는 거는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가 있거든요. 갑자기 흥분해서 확 돌아버리는데 진짜 다른 개처럼 돌아버려요. 라이언의 문제 행동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가족들의 일상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큰일 난다. 라이언한테 가네. 가족들이 간식을 챙겨주자 요 녀석 기분이 무척 좋아 보이는데요. 잘. 아빠, 라이언 잘한다? 옳지. 자, 점심 뭐 먹지? 지난번 먹었던 쌀국수 먹을까? 그래. 주환아, 쌀국수 괜찮지? 쌀국수? 좋아, 쌀국수 좋아하니까 쌀국수 먹자. 쌀국수 시켜줄게. 갑자기 이성을 잃은 듯 한참이나 제자리를 도는 라이언. 계속해서 자기 꼬리를 쳐다보며 흥분하는 모습인데요. 자, 엄마가 안아.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한 모습을 되찾은 녀석. 주환아, 괜찮아 이제? 방금 전까지 무섭게 돌던 그 개가 맞나 싶은데요. 맘마. 왜 이러는 거죠? 일단 초인종 눌렀을 때도 돌고 좀 스트레스 받았을 때도 도는 것 같은데 저희도 원인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갑자기 돌고 이러면 너무 막 답답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좀 늘 걱정이고 그렇거든요. 라이언을 처음 만난 건 지금으로부터 4년 전. 라이언을 키우던 지인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면서 지금의 가족들이 녀석을 입양한 건데요. 출산하고 나서 좀 이렇게 우울해지잖아요. 근데 라이언이 있으니까 좀 사실 너무 행복했어요. 막 이렇게 좀 힘든 것도 좀 덜했고.
라이언과 가족이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주한이가 태어났고 고맙게도 라이언은 아기와도 잘 지내주었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라이언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는데요. 원래 아기 때도 집안에서 이렇게 막 꼬리 물면서 돌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심하진 않았지만 장난하듯이 있었어가지고 그냥 그런 연장선에서 좀 나온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더 이제 사납게 도는 식으로 느껴졌어요. 7개월 무렵 시작된 라이언의 꼬리 물기. 처음엔 라이언의 행동이 그저 장난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꼬리에 대한 집착은 점점 심해졌고 지금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자기 꼬리를 향해 공격성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 위치쯤에서 계속 물리는 거예요. 요 라인에서. 그래서 이렇게 앞니로 확 긁고 여기도 송곳니로 찍고 이렇게 지금 상처들 한 다 1, 2년 건데도 안 사라지더라고. 여기 이렇게 있고. 꼬리를 무는 행동을 말리려고 해봤지만 그때마다 가족들에게까지 공격성을 보이는 바람에 속수무책이라는데요. 집에서는 사실 따로 건드리진 않거나 아예 그냥 무시를 해버리고 그 자리를 저희가 피해버려요. 네, 건드리려고 하면 이제 또 물릴 수가 있으니까. 돌지 말라고 막 이렇게 말을 해도 더 흥분하는 것 같더라고요. 더 계속 도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안 쳐다보거나 뭐 이렇기도 하고. 원인을 몰라 더욱 답답한 가족들은 혹시 스트레스 때문은 아닌지 산책을 더욱 신경 써서 해주고 있다는데요. 간다 간다 간다. 좀 올라가. 역시 반려견에게는 산책이 최고 아닙니까? 근데 라이언 산책은 하루에 얼마나 시켜주고 계시나요? 실외 배변만 해가지고요. 집에서는 이제 대소변을 아예 안 해서 아침 저녁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실외 배변을 하는 녀석 때문에 하루 2번 산책은 필수. 녀석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산책을 즐긴다네요. 신나는 산책길에 강아지 친구들까지 만날 수 있으니 라이언, 이제 기분이 좀 괜찮니? 아니! 괜찮긴 뭐가 괜찮아. 오지 마! 내 옆에 아무도 오지 마! 미안해. 어머니 미안해요. 네, 죄송해요. 아니. 얘도 좀 흥분하는 타입이라. 일로 와. 죄송합니다. 친해지려 다가갔다가 봉변을 당한 녀석. 조금만 가까이 다가가도 순식간에 돌변해 또다시 자기 꼬리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라이언. 아이고 이 친구도 많이 놀란 것 같죠? 앉아. 괜찮아. 산책을 하다가도 다른 개를 만나면 갑자기 자기 꼬리를 공격하며 이상 행동을 보이는 라이언. 됐어? 괜찮아. 가자. 차로 가자. 가자. 많이 난감하시기도 할 것 같아요. 네. 다른 견주분들한테 너무 죄송하고 그 개들도 또 너무 자극되고 좀 흥분하니까 피 차이 좀 안 좋더라고요. 같이 와도 같이 노는 게 아니고 따로. 네. 얘는 한 명은 개 잡고 있어야 되고 한 명은 애랑 다녀야 되고. 나와야 될 것 같아. 다른 아이들처럼 신나게 산책을 즐기면 좋으련만 심지어 멀리서 지나가는 개를 보고도 또다시 꼬리 물기 행동을 보이는데요. 그냥 지나가기만 했을 뿐인데 자기 꼬리를 향해 화를 내는 듯한 모습.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라이언의 이러한 이상 행동은 보호자뿐 아니라 보는 이들까지 당황하게 만드는데요. 그러니까 뭐 공격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도망을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산책도 마음 편히 못하는 신세입니다.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모든 개를 피할 수는 없는 노릇. 라이언을 보고 반갑게 다가오는 개. 이번엔 괜찮을까요? 에휴, 그럼 그렇죠. 또다시 자기 꼬리에 붕풀이를 하는 녀석. 보호자가 다급하게 말려보지만 쉽게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데요. 죄송합니다. 녀석 때문에 늘 죄송하단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보호자. 라이언의 문제 행동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에 상처를 받는 일도 한두 번이 아니라네요. 좋게 해주시는 분들은 걔는 예쁜데 왜 그럴까 이렇게 그냥 좋게 말해주시고 지나가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막 화를 내시기도 해요. 왜냐면 본인이 너무 놀랐으니까 왜 걔 컨트롤이 안 되는 거 왜 데리고 다니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리고 한 번은 저는 이제 남편한테 말 안 했는데 막 꼴값 한다 이러고 지나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너무 놀라셔가지고 그랬었겠지 했는데 또 이해는 돼요. 왜냐면 그분도 놀랐을 거니까, 놀라서 그렇게 말했을 거니까. 잔디밭에 삼삼오오 모여 즐거운 시간을 만끽하는 아이들. 놀고 싶어, 라이언도? 라이언도 놀고 싶지. 하지만 언제나 먼 발치에서 친구들을 바라만 봐야 하는 라이언이 가족들은 그저 안쓰럽기만 한데요. 늘 긴장 상태로 다녀야 하니 즐거워야 할 산책조차 녀석에겐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정신없이 산책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온 가족. 그래도 라이언이 어린 주한이와는 참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인데요. 잠시 후 라이언에게 장난을 치기 시작하는 아이. 장난을 잘 받아주나 싶었는데 또다시 폭발하고만 라이언. 몸을 만진 게 기분이 나빴던 걸까요?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녀석. 계속해서 꼬리를 향해 으르렁거립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은 혹시라도 라이언의 행동 때문에 아이가 다치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라이언이 이렇게 돌다 보니까 주한이가 언제 한번 크게 물리게 될까 봐 그게 너무너무 걱정이 되거든요. 또 주한이가 점점 장난은 심해지고 라이언은 점점 더 예민해지고 이게 낫지는 않고 계속 돌기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린 주한이의 장난을 모두 받아주던 라이언. 아이에게만큼은 늘 다정한 친구가 되어주었다는데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3살 난 아이 앞에서도 순식간에 돌변해 자기 꼬리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는 녀석. 라이언, 이제 그만해. 아이고, 라이언 곁에서 얼음이 돼버린 아이. 갑자기 돌발 행동을 보이니 놀랄 수밖에요. 이럴 땐 스스로 진정될 때까지 그저 지켜볼 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라이언,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괜찮아, 일로 와. 라이언, 일로 와. 앉아. 라이언, 이제 좀 괜찮니? 너 정말 왜 그러는 거야?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녀석 때문에 이거 잘라주려고. 가족은 늘 긴장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호자의 손길에 또다시 돌변한 녀석.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녀석의 꼬리를 향한 분노는 날이 갈수록 점점 커져만 가는데요. 마치 갑자기 적을 마주치기라도 한 듯 자신의 꼬리를 죽일 듯이 노려보는 녀석. 순식간에 가족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라이언의 꼬리 공격. 이유를 알 수 없는 녀석의 행동에 가족들의 걱정도 커져만 갑니다. 저희 가족으로 같이 안전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놀래키지 않고 편안하게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없이 천사 같은 모습 뒤에 숨겨진 라이언의 충격적인 두 얼굴.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꼬리를 향한 공격성. 녀석의 문제를 멈춰줄 단 한 사람. 라이언을 분노에서 구해줄 사람은 바로 누구? 해치현수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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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인공이 안 보이는데? 지금 식탁 밑에 숨어 있어요. 오. 했어요. 누가 온다는 걸. 다른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요, 원래는 이제 지금 엄청 촬영하시는 분들은 좀 좀 스트레스 받았구나. 그러네요. 되게 지금 좀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싫은가 봐. 피곤한가 보다. 설쌤의 방문에 또다시 급소심해진 녀석. 아유, 싫었어. 진짜 착하게 생겼네. 그래요? 네. 우리 보호자님 닮은 것 같은데? 오, 진짜 닮았네요. 지금은 워낙 좀 봐도 네. 좀 스트레스 받은 모습을 좀 보여요. 그래서 라이언 조금 쉬게 두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가만히 있다가도 어느 순간 순식간에 돌변해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라이언. 그리고 분노의 대상은 다름 아닌 자신의 꼬리였습니다. 라이언의 돌발 행동 때문에 편히 쉬어야 할 집에서조차 늘 긴장 상태로 생활해야 했던 가족들. 하지만 문제는 밖에서도 마찬가지였었죠. 다른 개가 나타났다 하면 또 다시 자기 꼬리를 사정없이 공격했던 라이언. 산책조차도 편히 할 수 없었는데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얘가 이렇게 으르렁거리면서 공격적으로 돌기 시작한 건 한 몇 살 때부터인 것 같으세요? 이제 1살 그쯤에 이제 돌 때는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약간 이렇게 물려고 하는 동작만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무슨 주인들한테 관심을 끌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심심해서 하는 건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점점 갈수록 좀 심해지더라고요. 7개월 무렵부터 시작된 꼬리 물기. 그때까지만 해도 가족들은 라이언의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데요. 그 후 산책을 하는 도중에도 종종 꼬리를 쳐다보며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라이언의 꼬리 공격. 뿐만 아니라 횟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지금 라이언이 언제 이런 행동들을 계속 보여요? 흥분했을 때. 그쵸? 네. 그러니까 저희랑 이제 제가 혼자 라이언을 데리고 산책하고 다니다가 이제 와이프랑 아기를 만나면 길에서 만나서 너무 막 반가워서 꼬리를 막 흔들다가 갑자기 도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제일 일상적인 거는 이제 산책하다가 자기랑 몸집이 좀 비슷하거나 큰 개를 만나면 이런 식으로 또 엄청 돌고요. 기분이 너무 좋아도 갑자기 문제 행동을 보인다는 라이언. 특히 산책을 할 때 다른 개를 발견하면 지켜보나 싶더니 결국 또다시 자신의 꼬리를 공격하곤 했었죠. 심지어 멀리서 지나가는 개를 봤을 때도 심하게 흥분하곤 했죠. 그렇다면 다른 개를 만났을 때 꼬리를 공격하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저희도 어느 순간 긴장을 해요. 다른 개들이 오면은. 당연하죠. 네. 이건 긴장할 수밖에 없지. 네. 점점 저희도 좀 스트레스 받고. 라이언은 다른 개들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별로 안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좋아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다가가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좋아서 다가가는 게 아니라 호기심과 경계심. 경계심이 합쳐진 감정이에요. 아, 고개가 쫙 내려가죠. 네. 고개가 쫙 내려가요. 아, 맞아요. 엎드리기도 해요. 맞아요. 네. 네, 엎드리기도 해요. 약간의 스트레스 시그널 중에 하나예요. 초인종 소리에도 문제 행동을 보였던 라이언. 트렁크 문이 열릴 때도 역시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흥분할 때 나타난다는 문제 행동. 라이언은 대체 왜 이런 평범한 소리에도 극도의 흥분 상태가 되는 걸까요? 전 예상했어요. 딱 저거 열리는 순간 돌겠구나. 여기 문 열리는 거랑 똑같아요. 네. 초인종 소리와 같이 우리 어. 저 오토 트렁크들은 딱 열리는 순간 네. 띠띠라는 네. 소리가 나게 되고 결국에 초인종 소리에도 왜 지금 도냐면 현관문이 열리거나 차 문이 열리거나 그때 분위기가 확 바뀌게 되거든요. 네. 내가 지금까지 있던 상황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공기도 갑자기 훅 들어오면서 많은 냄새들이 들어올 거고 이런 게 계속 학습하다 보면 문이 열리는 것 자체가 기분이 좋든 스트레스를 받든 흥분도는 증가하게 돼버리고 네. 그럴 때 도는 거예요. 라이언이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꼬리를 공격할 때마다 보호자는요. 이렇게 목줄을 당겨서 녀석의 행동을 제지하곤 했습니다. 앉아. 앉아.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거 왜 이렇게 드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 저희가 한번 방문 훈련을 받았었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돌 때 소리 내면서 세게 확 당기라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끊어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저렇게 하게 됐어요. 산책할 때 만나면 다른 게 만나서 돌 때. 저 행동이 점점 좀 심해지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줄어드는 것 같으세요? 네. 어릴 때부터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네. 왜요, 설쌤? 뭐가 문제죠? 이래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네, 이래서 우선 진단이 완벽히 잘못된 처방이에요. 네. 예? 완전히 잘못된 방법이라고요? 이건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떠한 방법을 알려줬는데 한두 달, 뭐 한 달 정도 해봤는데 효과가 없고 줄어드는 모습이 안 보인다. 그러면 그건 방향성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해야 돼요. 네. 어떤 솔루션을 받았다. 내가 전문가한테 어떤 솔루션을 받았는데 행동학이나 뭐 이런 쪽에서 한 달 정도 꾸준히 해봤을 때 좋아지는 모습이 안 보인다. 네. 그러면 이거는 효과가 없는 방법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저렇게 목 잡아서 올리는 건 아무 효과는 없어요. 네. 오히려 이런 쪽에 무리만 줄 수 있겠죠. 네. 훈련사에게 배운 방법을 꾸준히 시도해 왔지만 라이언의 꼬리에 대한 집착은 나아지질 않았다는데요. 산책 가자. 산책 안 가? 그렇다면 대체 왜 라이언은 이렇게 갑자기 흥분을 하게 되고 꼬리에 심한 집착을 보이게 되는 걸까요? 이제 한번 제 말씀을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왜 그렇다고 생각하셨어요? 아니면 그 훈련사분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중성화를 못 해가지고 저희가 못 해줘서 그런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었고요. 네. 옛날에는 얘가 응가가 마려운데 제때 못 나가서 그런 것도 좀 힘들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고. 얘가 좋거나 싫거나 약간 흥분될 때 좀 그런 것 같다라는 거는 생각했는데 정확히 원인은 왜 그러는 걸까를 잘 모르겠어요. 저건 행동학적 문제가 아니에요.
행동학적 문제가 아니라고요? 진짜 아파서 그런가 생각도 했었거든요. 슬개골이 보통 시바견들이 많이 아프다고 해가지고. 근데 병원 갔을 때는 다리 괜찮다고 그냥. 다리에 이렇게, 예, 문제가. 그니까. 그럼 라이언 문제 행동의 원인은 뭔가요, 설쌤? 이거는 그 어떤 트레이너가 와서 교육을 한다고 해도 고쳐지지 않아요. 뇌 문제예요. 뇌 문제. 점점 더 심해지는 라이언의 꼬리 공격. 흥분할 때마다 더욱 심하게 나타나는 문제 행동. 그 원인이 바로 뇌와 관련이 있다는 건데요. 원래 저런 행동을 보이게 되면 우리가 강박 행동을 네네네. 가장 많이 네. 이제 의심을 하게 되죠. 네네. 꼬리에 대한 강박. 네네. 근데 강박 행동이 지금 보이는 이런 신경계 문제,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부분 발작이라고 해요. 영어로 이제 포컬 시저라고 하고 부분적인 발작과 되게 헷갈리는 경우가 많고, 근데 그 양상 자체가 지금까지 영상을 쫙 보면서 그 양상 자체가 부분 발작과 훨씬 더 유사한 거죠. 보통 발작이라고 하면 경련, 사지마비 등을 생각하지만 부분 발작은 주로 측두엽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뇌신경계 질환으로 대표적인 증상이 자기 신체에 대한 공격성을 보이는 건데요. 보통 축두엽이나 전두엽의 일정 부분에서만 발작이 일어나게 되면 네. 몸이 이상한 거예요. 내 맘대로 움직여지지 않고요. 아니면 정확하진 않지만 이게 내 거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어요. 지금 보면 이런 증상을 많이 보이는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 꼬리나 뒷다리가 내 게 아닌 것처럼 행동해요. 아마 그런 느낌 받으셨을 거예요. 네. 딱 내가 서 있는데 꼬리를 보고 적이 내 뒤에서 다가오는 것처럼 네, 행동해요. 맞아요. 굉장히 네. 라이언의 행동 역시 부분 발작과 유사한 증상이라는 것. 그럼 어떤 이유로 뇌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왜 생기는지 정확하게 원인도 알 수가 없고 아직까지는 사람의 발작도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통 특발성이라고 해요. 정확하게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유전적일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 어떤 교육으로도 고쳐지지 않아요. 만약에 그걸 고친다라고 하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간이 아픈데 트레이너가 고친다라는 거랑 똑같아요. 심장이 아픈데 트레이너가 고친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강박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뭐 교육을 하고 막 재밌게 해주고 산책을 많이 하고 집에서 놀아주고 해서 스트레스를 줄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네. 역대급 공격성으로 화가 나면 자신의 꼬리에 거침없이 화풀이를 했던 덕구. 덕구의 행동 문제 역시 부분 발작으로 가족에게까지 심한 공격성을 보이곤 했었는데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빙빙 돌며 자기 꼬리를 무는 대봉이 역시 문제 행동의 원인은 바로 부분 발작. 심지어 자기 꼬리를 물어뜯으며 자해를 하는 모습까지 보이기도 했죠. 반려견의 꼬리 물기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재미있는 놀이로 생각해 빙빙 도는 녀석들이 있는가 하면 라이언의 경우처럼 의학적인 문제가 원인인 부분 발작으로 구별됩니다. 반려견의 꼬리 물기가 장난인지 의학적인 문제인지 알고 싶다면 시선 집중! 우선 이렇게 포컬 시저, 부분 발작이 일반적인 강박 행동과 좀 다른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네. 첫 번째로 보통 8에서 10개월령 정도에 시작된다. 네. 그리고 좀 늦게 시작돼도 2년, 2살 전부터 시작이 된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갑자기 무드 체인지가 일어나요. 네. 맞아요. 갑자기 다른 게가 편해지니까. 되어버리니까. 딱 이걸 보더니 하면서 되게 공격적인 약간 감정의 변화가 네, 일어나죠. 네. 행동 자체가 되게 극단적이고 비이성적으로 보인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정신을 잃은 것 같아요. 그쵸.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아까 바로 전에 이렇게 도는 아이들은 자기 꼬리 보고 돌 수 음. 있지. 근데 네. 이 정도는 봤을 때 제정신이 쟤 왜 저래? 음. 되게 비이성적으로 보이죠. 네. 스트레스나
환경의 자극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 네. 지금 그쵸? 네. 차문이 열리는 거, 네. 네. 초인종 소리, 자극. 스킨십 네. 이런 자극에 의해서 네. 네. 원래는 이런 자극에 의해서 일어나면 행동학적 문제예요. 의학적 문제는 몸이 언제 아플지 모르기 때문에 네. 자극이 없어도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음. 근데 지금 라이언의 상태는 자극이 있을 때 더 많이 나타나는 상황이고요. 네. 이게 심해지면 자극이 없을 때도 나타나면서 완전히 의학적 문제를 더 의심할 수 있게 만들어 버리게 되죠. 네. 그리고 이 행동이 되게 공격성과 연관될 수 있다. 이것도 되게 많고요. 저희도 느끼는 게 얘가 물고 나서 딱 제정신 차리고 나서는 내가 왜 이렇게 물었지? 이런 좀 표정이에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쵸. 제정신이 드는 눈치를 보면서 느낌이죠. 약간 이렇게. 눈치 보고 지쳐 있고 네. 잘못한 것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받죠. 네. 그래서 지금 봐도 강박행동과 우리 이런 발작과 연관된 강박행동 비슷한 행동을 구별하는 거에 다 맞아떨어져요. 혹시라도 반려견이 꼬리 물기를 할 때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부분 발작으로 인한 의학적인 문제일 수 있으니 꼭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더 이상 라이언의 문제 행동을 두고만 볼 수 없는 이유는 또 있는데요. 바로 아들 주한이. 갑자기 꼬리에 공격성을 보이는 라이언 곁에서 아이는 얼음이 되곤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전 조금 걱정되는 게 이제 주한이가 옆에 있다 물릴까봐. 네. 맞아요. 저 네. 지금 그것 때문에. 그쵸? 네. 애가 점점 이제 막 활발해지니까 막 뛰고 장난도 치고 하니까 이제 물릴 일만 남은 것 같은 좀 불안함이. 점점 더 심해지는 라이언의 꼬리 공격. 녀석의 행복한 견생을 위해서는 물론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문제 행동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 설쌤,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라이언한테는 행동학적 솔루션이 없어요. 가장 먼저 우선돼야 할 건 정확한 진단과 치료. 지금 해볼 수 있는 건 부분 발작에 맞는 약물 처방을 했을 때 줄어드는지 보면 돼요. 네. 그 약을 먹어도 강박 행동이면 해요. 근데 발작과 관련된 의학적 문제라고 한다면 줄어들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지금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의 삶의 질과 네. 치료를 했을 때의 삶의 질과 우리 가족분들의 삶의 질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치료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 이 치료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 라이언과 보호자님들과 주한이 이 가족의 삶의 질을 네. 같이 높여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네. 공격성을 최소화시키는 거. 네. 이 상황에 주한이가 다치지 않게 하는 네, 거를 네. 목표로 해서 치료를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네. 라이언의 꼬리 공격을 멈추게 할 설쌤의 처방전. 우선 약물을 통해 문제 행동이 줄어드는지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잘 굴려서. 라이언, 이제부터 시작이야. 파이팅! 하시는 거 주시네. 한번 해보자. 네? 그래도 이거 다행히 거부감 없이 약을 먹네요. 잘 먹는다, 잘 먹는다. 생겼어. 아, 잘 먹는다. 일단 꾸준히 약을 복용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 라이언은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요? 라이언의 문제 행동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진단 내리기 어려운 문제 행동 중에 하나예요. 이 의학적 문제인지 행동학적 문제인지 정말 헷갈리게 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우선은 이 도는 패턴 그리고 양상들을 확인해 봤을 때는 행동학적 문제보다는 의학적 문제에 더 가까웠고, 의학적 문제 중에 정말로 좀 이상한 행동을 유발하는 우리가 부분 발작이라고 하는 그런 신경계 문제가 강력하게 의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발작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발작을 줄여줄 수 있는 항경련제를 처방을 했고, 항경련제를 처방하게 되면 이 전기 신호 자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가는 걸 막게 됨으로써 조금 더 평소에도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이런
자신의 꼬리나 뒷다리를 공격하는 이런 증상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며칠 후 라이언 가족을 다시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 앞에서 우렁차게 짖는 녀석. 예전 같았으면 벨소리에도 빙글빙글 돌았을 텐데 오잉? 그러질 않네요. 오늘은 좀 짖네. 우선 설쌤의 처방 후 라이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하나하나 확인해 봐야겠죠? 우선 오늘은 저 들어올 때 돌지는 않네요. 근데 우선 저를 봤는데 우선 돌지 않는 거 그리고 그때보다는 안정된 모습은 상당히 좋아 보여요. 보는 거는 예전보다는 확실히 덜 사납게 돌고 그리고 좀 정신도 좀 빨리 돌아오는 것 같고. 그렇죠. 네. 예전엔 정신이 없었어요. 돌면은 그냥 계속 돌면서 막. 자기 의식을 거의 잃은 것처럼. 됐었죠. 네. 그래도 지금은 제가 이제 좀 다르게 좀 덜 예민하고 덜 사납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직은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좀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 말하신 것처럼 빈도와 네. 강도가 줄어드는지를 봐야 되는데 네네. 우선은 방향성은 맞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때 부탁드린 거 네네. 그건 있나요? 네네. 네, 한번 볼게요. 첫 만남에서 보호자에게 숙제를 내준 설쌤. 이렇게 부분 발작을 보이는 친구들 보호자님들한테는 꼭 시키는 게 하나 있어요. 일지 쓰는 거예요.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요일마다 몇 번 돌았는지. 라이언이 문제 행동을 보일 때마다 기록을 해달라고 주문한 설쌤. 이야, 아주 꼼꼼하게 정리하셨는데요. 엑셀로 정리하셨어. 진짜 잘하셨고요. 이것만 봐도 보여요. 네네. 우리가 이제 지금 보면 0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네. 한 번, 세 번, 한 번, 네 번, 두 번. 이때가 이제 가장 심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0, 세 번, 두 번, 0, 두 번. 좋아요. 오케이. 보호자님 100점 만점에 just 100점이에요? 출발이 아주 좋은데 그럼 오늘은 어떤 걸 함께 해보면 될까요? 저는 우선은 제 목표는 제일 지금 힘든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책을 하다가 다른 강아지를 봐도 이 도는 게 사실 좀 많이 걱정이잖아요. 네네. 야외 배변 배뇨를 하는 친구인데 도둑 산책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우선은 조금 줄어드는 게 제 목표 중에 하나고 교육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산책 도중 다른 개들을 만나면 갑자기 돌변해 자기 꼬리를 공격했던 라이언. 라이언 멍멍이 좀. 네. 친구들을 만나도 흥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행복한 산책을 위한 교육 스타트! 평소 때 뭘 연습을 많이 해야 되냐면 네. 저 걸어가면서 이름 불렀을 때 나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네. 보호자 쪽으로 쳐다보면 그냥 칭찬하는 거예요. 라이언, 옳지. 가자. 라이언, 옳지. 조금이라도 고개 돌릴 때 있죠. 네. 그때 칭찬, 옳지라고 칭찬하고 주는 거예요. 네. 이게 반복이 되면 반대편에서 강아지가 오잖아요. 네. 그럴 때는 라이언 이름 부르고 나 네. 쳐다보면 간식을 하나 주는 게 아니라 잭팟을 터트려 줄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반복되다 보면 라이언이 다른 강아지를 보면 보호자를 쳐다봐요. 네. 거기에 꽂혀 있는 게 아니라 꽂혀서 막 내 흥분이 올라가고 그걸로 인해서 도는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좋은 생각을 하면서 보호자를 쳐다보게 돼요. 네. 보상이 나오는구나. 오히려 좋은 기억으로 이제 그렇죠. 다른 강아지 만났을 네. 때. 라이언, 옳지. 이야, 라이언 완전 잘하는데?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유턴이에요. 유턴. 이렇게 가다가 그냥 바로 라이언, 옳지. 만약에 이제 다른 강아지가 보인다 그러면 빠르게 네. 반응을 하기 전에 이걸 먼저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라이언의 바디랭귀지를 잘 봐야 돼요. 네. 알아차려도 흥분하기 직전에 이걸 빨리 해줘야 돼요. 네. 다시 한번 유턴 해볼까요? 라이언 가자.
옳지. 유턴 교육도 단번에 성공. 라이언 가자. 옳지. 라이언 가자. 아니 이렇게나 잘하다니. 옳지. 오늘 느낌 완전 좋은데요? 그렇다면 과연 길에서 다른 개를 만났을 때도 라이언은 자기 꼬리를 공격하지 않고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요? 가자. 아무런 의심 없이 걸어가는 라이언. 점점 다른 개와 가까워지는데요. 과연 라이언의 반응은? 멀리서 지나가는 다른 개를 보기만 해도 사납게 돌았던 라이언. 꼬리물기 행동으로 마음 편히 산책하기 힘들었던 지난날. 과연 라이언은 달라질 수 있을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리. 그리고 다른 개를 발견한 라이언. 옳지 라이언. 성공! 라이언. 옳지. 자, 잘했어. 한번 줄 잡아보세요. 네. 보호자님이 잡고 한번 해볼게요. 제가 타이밍만 잡아드릴 테니까. 네. 반대로 제 지나가면 이제 계속 칭찬할 거예요. 그리고 쳐다보게는 못하게 해야 돼요. 네. 네. 자, 이번엔 보호자와 함께 도전. 자, 라이언 이래. 라이언 이래. 자, 지금도 쳐다보죠. 라이언. 라이언. 이번에도 성공입니까? 가자. 라이언. 옳지. 이번에도 무사 통과. 잘했어, 라이언. 옳지. 포인트는 딱 하나예요. 네. 계속 쳐다보고 있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 네. 이대로라면 산책 걱정 없겠죠? 내친 김에 레벨업. 뒤에서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라이언이 흥분하지 않고 지나칠 수 있을지 확인해봤습니다. 라이언. 라이언. 옳지. 그거예요, 그거. 네, 잘했어. 네, 방금이 제일 좋았어요. 네. 이런 이멀전시 유턴을 해서 더 이상 못 쳐다보게 하고 네. 간식을 받으면서 이게 반복이 되면 나중에 줄 안 끌어도 보호자 몸만 봐도 막 따라다녀요. 네. 오케이, 오케이. 아주 좋아요. 뛰어오는 개를 보고도 흥분하지 않고 침착한 모습을 보여준 라이언.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잘 따라와주니 이 녀석 너무나도 기특한데요. 딱 두 가지만 연습하시면 되는 거예요. 평소 때도 라이언 이름을 불러서 보호자한테 집중하면 보상을 해주고 다른 강아지나 라이언이 조금 싫어할 만한 자극물들을 봤을 때 항상 나한테 불러서 나를 볼 수 있게 꾸준히 연습을 하시면 우리 지금 치료하는 것과 합쳐져서 훨씬 더 이 시너지 효과가 나을 것 같아요. 라이언이 친구들과 반갑게 인사할 그날까지 꾸준한 치료와 교육은 필수라는 사실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시고요. 라이언 앞으로도 화이팅이야.